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뇌경색은 얼굴이 비뚤어지고 말이 어눌해질 때 시작된다고요. 하지만 그건 이미 늦은 신호입니다. 제가 20년 동안 뇌혈관 장애를 연구하고 현장에서 직접 본 결과 뇌는 얼굴보다 먼저 다리로 구조 신호를 보냅니다. 저는 이진호입니다. 20년간 뇌혈관 질환의 초기 신호를 추적해온 연구자로 수많은 사례를 통해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뇌경색은 갑자기 오는 병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만 우리가 그 신호를 몰라서 놓칠 뿐입니다. 다리가 갑자기 무겁거나 한쪽만 힘이 빠질 때 그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뇌혈관이 막히기 직전의 경고음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뇌경색 환자의 절반 이상이 얼굴보다 다리에서 이상을 먼저 느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운동 부족인가, 요즘 피곤해서 그런가 하고 넘기죠. 그러다 며칠 뒤 갑자기 쓰러지는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뇌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분명히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다만 우리가 그 언어를 이해하지 못할 뿐이죠. 오늘 저는 그 경고 신호 7가지를 정확히 짚어드리려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뇌경색을 미리 막을 수 있는 첫 번째 단서를 얻게 되실 겁니다. 혹시 요즘 다리가 자주 저리거나 걸음이 달라졌다고 느끼시나요? 계단을 오를 때 한쪽 다리만 유독 힘들다거나 평소보다 자주 걸려 넘어질 뻔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결정적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호를 경험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만난 72세 박정수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박정수님은 며칠 전부터 왼쪽 다리가 자주 저리고 힘이 빠졌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운동을 너무 안 해서 그래요라며 가볍게 넘기셨죠. 아드님도 나이 드시면 다 그렇다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부엌에서 국을 끓이시다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급히 병원에 갔을 때는 이미 오른쪽 뇌혈관이 완전히 막혀 있었습니다. 지금은 반신마비로 힘든 재활 과정을 겪고 계십니다. 반면 68세 김명호님은 달랐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한쪽 다리가 자꾸 휘청거린다는 걸 느끼셨어요. 처음엔 운동 부족이려니 했지만 이틀 연속 같은 증상이 반복되자 바로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검사 결과 뇌혈관이 70% 이상 좁아져 있었죠. 조금만 더 늦었다면 완전히 막힐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초기에 발견해서 치료를 받으셨고 지금은 가벼운 산책과 운동까지 하실 정도로 건강하게 회복하셨습니다. 두 분의 차이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다리의 신호를 무시했느냐, 알아차렸느냐. 이 작은 차이가 한 분은 평생 휠체어에, 다른 분은 자유로운 일상으로 이끌었습니다. 저는 이런 사례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뇌 건강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실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뇌경색과 직접 연결되는 다리 신호들을 하나씩 정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많은 분들이 경험하시는 증상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쪽 다리에만 갑자기 힘이 빠지는 경우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신호예요. 양쪽이 아니라 한쪽 다리만 힘이 빠질 때는 뇌의 운동 신호 전달이 차단된 경우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뇌는 좌우가 교차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오른쪽 뇌가 왼쪽 다리를, 왼쪽 뇌가 오른쪽 다리를 담당합니다. 그래서 한쪽만 힘이 빠진다는 건 뇌의 특정 부위에 문제가 생겼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대한신경학회에서 발표한 연구 자료를 보면 뇌경색 환자의 60% 이상이 바로 이 증상을 가장 먼저 겪었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만난 68세 김명호 님도 바로 이 신호를 보고 병원에 가서 조기 치료에 성공하셨죠. 김명호 님은 아침에 일어나 화장실에 가려다가 왼쪽 다리에 힘이 쭉 빠지는 걸 느꼈다고 하셨어요. 벽을 짚고 겨우 서 계셨는데 1분 정도 지나니 다시 괜찮아지셨대요. 그런데 김명호 님이 현명하셨던 건 증상이 사라졌는데도 바로 병원에 가신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 다리 힘이 갑자기 빠질 때는 10초 정도 가만히 서서 균형이 유지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벽이나 의자를 짚지 말고요. 만약 중심을 잡기 어렵다면 그건 단순한 피곤함이 아닙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지 말라는 겁니다. 같은 증상이 2번 이상 반복된다면 지체하지 말고 즉시 119에 연락하셔야 합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한쪽 다리만 유독 힘이 빠진 적이 있으신가요? 그 다음으로 많이 나타나는 증상은 다리가 저리고 감각이 둔해지는 겁니다. 발바닥이 묵직하거나 감각이 무뎌지는 건 뇌가 감각 신호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보통 혈액순환이 안 돼서 그런가 생각하시는데요. 실제로는 뇌로 가는 혈류에 문제가 있을 때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서울대학교 연구팀이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다리 감각 둔화를 느낀 분들의 3분의 1에서 미세한 뇌경색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제가 상담했던 74세 이순자님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어요. 이순자님은 양말을 신을 때 오른쪽 발 감각이 이상하다고 느끼셨대요. 마치 두꺼운 장갑을 낀 것처럼 둔한 느낌이라고 표현하셨죠. 처음엔 혈액순환 문제려니 했는데 한 달 넘게 계속되니까 불안해서 검사를 받으셨어요. 다행히 초기 뇌혈류 장애를 발견하고 바로 치료를 시작하셨습니다. 지금은 매일 가볍게 걷기 운동을 하시면서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여러분도 매일 아침 일어나실 때 양쪽 발바닥 감각을 손끝으로 번갈아 확인해 보세요. 왼쪽 팔을 만졌을 때와 오른쪽 팔을 만졌을 때 느낌이 다른지 체크하는 거예요. 만약 한쪽이 더 둔하게 느껴진다면 다음 날로 미루지 말고 바로 검진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감각의 차이가 느껴진다는 건 이미 뇌가 보내는 경고 신호니까요. 발이 요즘 묵직하게 느껴지는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세 번째로 주의 깊게 봐야 할 신호는 발끝이 자꾸 끌리는 걸음입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놓치는 증상이에요. 뇌에서 다리로 내려오는 운동 신호가 약해지면 발목 근육이 제대로 힘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발끝을 들어 올리지 못해서 바닥에 자꾸 끌리게 되는 거죠. 흥미로운 건 뇌경색 환자 중 절반 이상이 한쪽 신발 앞코만 유난히 빨리 닳는 걸 보고 이상함을 느꼈다는 겁니다. 70세 김정희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김정희님은 평소 신발을 1년 정도 신으셨는데 어느 날 보니 오른쪽 신발 앞코만 3개월 만에 심하게 닳아있더래요. 처음엔 걸음걸이가 이상해졌나 싶었는데 자꾸 신경이 쓰여서 병원에 가셨어요. 검사 결과 경동맥이 좁아져 있다는 걸 발견하셨고 빠르게 치료를 시작하셨습니다. 만약 그냥 지나쳤다면 몇 달 뒤 큰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여러분도 지금 당장 신발장에 가서 신발 밑창을 확인해 보세요. 한쪽이 유난히 빨리 닳았다면 그건 단순히 걸음걸이 습관 때문이 아닐 수 있습니다. 특히 발끝이 끌리는 증상이 자주 반복된다면 즉시 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걸을 때 한쪽 발끝이 자꾸 걸린다는 느낌 있지 않으신가요? 네 번째는 이유 없이 자주 넘어지는 증상입니다. 뇌의 균형 감각을 담당하는 부분의 혈류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 문턱이나 계단 같은 작은 장애물에도 자주 걸리게 됩니다. 젊었을 땐 아무렇지도 않던 문턱인데 요즘 들어 자꾸 걸려서 휘청거린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울대학교병원 낙상예방센터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면 낙상 경험이 있는 70대 중 40%는 뇌혈류 감소 소견이 있었다고 합니다. 71세 윤경자님도 이런 경험을 하셨어요. 윤경자님은 집 안 화장실 문턱에 한 달에 2~3번씩 걸려서 넘어질 뻔하셨대요. 부주의한가 싶어서 조심하려고 했는데 자꾸 반복되니까
이상하다고 느끼셨죠? 결국 가족들의 권유로 병원에 갔더니 미세뇌경색이 발견됐습니다. 초기에 발견해서 적극적으로 치료받고 지금은 균형 감각도 많이 회복되셨어요. 넘어졌을 때 대부분 내가 부주의해서 그랬구나 하고 넘기시는데 그게 아닐 수 있어요. 특히 같은 장소에서 반복해서 걸린다면 반드시 균형 기능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낙상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뇌혈관 질환의 초기 신호일 수 있으니까요. 요즘 문턱에 자주 걸리거나 중심을 잃는 경우 있지 않으신가요? 다섯 번째 신호는 다리가 떨리거나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증상입니다. 뇌의 운동 조절 신호가 불안정해질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앉아 있을 때 다리가 저절로 떨린다거나 일어서려고 할 때 다리가 말을 안 듣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미국 신경과학저널에 발표된 연구를 보면 뇌혈류 장애가 있는 노인의 37%가 지속적인 다리 떨림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69세 김태호님은 TV를 보다가 자주 다리가 떨리는 걸 느끼셨어요. 처음엔 긴장했나 싶어서 신경 쓰지 않으셨는데 하루에도 서너 번씩 반복되니까 걱정이 되셨대요.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니 뇌로 가는 혈류에 장애가 있다는 진단을 받으셨죠. 지금은 약물 치료와 함께 생활 습관을 개선하면서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다리가 떨릴 때는 잠시 깊게 숨을 들이마시면서 의자에 편하게 앉아 1분간 관찰해 보세요. 떨림이 멈추지 않거나 하루에 2번 이상 지속된다면 단순히 피로나 긴장 때문이라고 넘기면 안 됩니다. 뇌가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으니까요. 요즘 다리가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여섯 번째는 걸을 때 균형을 잘 잡지 못하고 휘청거리는 증상입니다. 이건 특히 아침 시간대에 많이 나타납니다. 뇌의 손의 부위에 일시적으로 혈류 공급이 부족해지면 몸의 중심을 잡는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걸을 때 한쪽으로 쏠리거나 휘청거리는 느낌을 받게 되는 거예요. 대한뇌졸중학회 자료에 따르면 아침 시간대 휘청거림은 뇌경색의 대표적인 초기 전조 증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70세 박은숙님은 새벽에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을 때 중심이 무너지는 느낌을 자주 받으셨대요. 마치 배 위에 서 있는 것처럼 몸이 흔들리는 느낌이라고 하셨죠. 처음엔 어지럼증이려니 했는데 계속되니까 불안해서 병원에 가셨어요. 검사 결과 손의 부위로 가는 혈류에 장애가 있다는 걸 발견하고 치료를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아침에 일어나서 30초 정도 눈을 감고 서 있는 연습을 해보세요. 균형을 잡기 어렵다면 그건 단순한 어지럼증이 아닐 수 있습니다. 특히 몸이 한쪽으로 자꾸 쏠린다는 느낌이 든다면 반드시 메모해 두셔야 해요. 언제 어떤 상황에서 그런 증상이 나타났는지 기록해두면 진료받을 때 큰 도움이 됩니다. 아침마다 몸이 흔들리거나 중심 잡기가 어렵다고 느끼시나요? 마지막 7번째 신호는 가장 위험한 증상입니다. 잠시 힘이 빠졌다가 금세 괜찮아지는 경우입니다. 이걸 의학용어로 일과성 허혈 발작이라고 하는데요. 뇌혈관이 일시적으로 막혔다가 다시 열릴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문제는 증상이 사라지니까 대부분 괜찮아졌다고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가장 위험합니다. 국립중앙의료원 연구 자료를 보면 이 증상을 겪은 10명 중 7명이 3개월 내에 실제 뇌경색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73세 최종식님이 딱 이 경우셨어요. 최종식님은 저녁을 드시다가 갑자기 오른쪽 다리에 힘이 쭉 빠지셨대요. 젓가락도 떨어뜨리고 의자에서 미끄러질 뻔했는데 20분 정도 지나니까 다시 괜찮아지셨어요. 가족들이 병원에 가자고 했지만 본인은 이제 괜찮다고 하시면서 거부하셨죠. 다행히 며느리분이 강하게 설득해서 다음날 병원에 갔는데 초기 뇌경색 상태라는 걸 확인하고 바로 치료에 들어가셨습니다. 만약 하루만 더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던 상황이었어요. 여기서 정말 명심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증상이 사라졌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 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위험이 곧 닥쳐올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잠깐이라도 다리 힘이 빠졌다가 회복됐다면 괜찮아졌으니 괜찮겠지 하는 생각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가장 위험한 판단이에요. 반드시 바로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잠시 힘이 빠졌다가 돌아온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이렇게 다리에서 오는 작은 변화들이 바로 뇌의 경고입니다. 얼굴이 비뚤어지기 전에, 말이 어눌해지기 전에 다리가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제 이 신호들을 알아차렸다면 어떻게 예방하고 우리 뇌를 지켜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다리의 신호를 알아차리는 것만큼 중요한 게 평소 생활 속에서 뇌를 지키는 습관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4가지 관리법은 제가 20년간 연구하면서 가장 효과적이라고 확신하게 된 방법들입니다. 먼저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혈압이 높아지면 뇌혈관 벽에 미세한 상처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상처가 쌓이고 쌓이면 결국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게 되는 거죠. 많은 분들이 혈압약을 드시면서도 매일 체크는 안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혈압은 하루 중에도 계속 변합니다. 특히 아침 시간대가 가장 위험한데요. 잠에서 깨면서 혈압이 급격히 올라가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이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30분 이내에 혈압을 재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리고 꼭 기록하세요. 혈압이 140 이상이 이틀 연속 나온다면 지체하지 말고 담당 선생님과 상담하셔야 합니다. 약을 드시고 계시다면 용량 조정이 필요할 수 있고, 안 드시는 분이라면 시작을 고려해야 할 시점일 수 있어요. 혈압 관리는 뇌경색 예방의 가장 기본이면서도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요즘 혈압 체크 얼마나 자주 하고 계신가요? 두 번째로 혈당 관리가 중요합니다. 높은 혈당은 혈관벽을 약하게 만들어서 뇌로 가는 혈류를 방해합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혈당이 높으면 혈관이 딱딱해지고 탄력을 잃게 돼요. 그러면 뇌에 충분한 혈액이 공급되지 않죠. 특히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게 문제입니다. 공복 혈당이 130 이상이거나 식사 후 2시간 혈당이 180 이상이라면 이미 위험 신호예요. 혈당을 관리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식단 조절입니다. 과일은 생각보다 당이 많으니까 하루 1컵 이하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흰쌀밥보다는 현미밥이나 보리밥으로 바꿔보세요. 잡곡을 섞으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서 혈관에 부담을 덜 줍니다.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식사할 때 채소를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밥을 드세요. 이것만으로도 식후 혈당 상승을 많이 줄일 수 있어요. 식사 후에 피곤하거나 졸린 느낌이 자주 든다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럴 때 한 번쯤 혈당을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세 번째는 콜레스테롤 조절입니다. 콜레스테롤 중에서도 특히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르는 LDL이 문제예요. 이게 높아지면 혈관 벽에 쌓여서 혈관이 점점 좁아집니다. 마치 수도관에 때가 끼는 것처럼요. 그러다 보면 뇌로 가는 혈액의 통로가 막히게 되는 거죠.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는 얘기를 들으셨다면 가장 먼저 식단을 점검해야 합니다. 튀김이나 가공육, 버터 같은 음식은 최대한 줄이셔야 해요. 대신 등푸른 생선을 주 2회 이상 드시는 게 좋습니다. 고등어, 삼치, 꽁치 같은 생선에는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 오메가3가 풍부하거든요. 견과류도 좋은데요. 하루에 한 줌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칼로리가 높아져서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그리고 요리할 때 기름은 올리브유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반 식용유보다 혈관 건강에 훨씬 도움이 되거든요. 주 2회 이상 생선 드시고 계신가요? 만약 안 드신다면 이번 주부터 시작해보세요. 네 번째는 매일 30분 걷기입니다. 운동 중에서도 걷기가 뇌혈류 개선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걷기는 심장을 적당히 빠르게 뛰게 해서 온몸의 혈액순환을 촉진시킵니다. 특히 뇌로 가는 혈류를 20% 이상 향상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격렬한 운동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무리한 운동은 혈압을 급격히 올려서 위험할 수 있어요. 적당한 걷기 속도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옆 사람과 대화는 할 수 있지만 노래를 부르기는 힘든 정도. 숨이 약간 차지만 너무 힘들지 않은 속도로 하루 30분, 주 5회 정도 꾸준히 걸으시면 됩니다. 아침에 걷는 게 좋은데요. 만약 아침 혈압이 높으신 분이라면 약을 드신 후에 걷는 게 안전합니다.
걷기 전에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어주시고 걷고 나서도 정리 운동을 하시면 더 좋습니다. 혹시 무릎이 안 좋아서 걷기가 힘드신 분들은 물에서 걷는 것도 방법입니다. 수중 걷기는 무릎에 부담을 덜 주면서도 운동 효과는 충분히 얻을 수 있거든요. 중요한 건 매일 조금씩이라도 움직이는 겁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거나 가까운 거리는 차 대신 걸어가시는 것도 좋은 습관이에요. 오늘 몇 걸음이나 걸으셨나요? 만약 기억이 안 나신다면 내일부터 걸음수를 세어보시는 것도 동기부여가 될 겁니다. 이 네 가지 관리법을 모두 실천하시기 어렵다면 하나씩 차근차근 늘려가세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금방 포기하게 됩니다. 이번 주는 혈압 재기, 다음 주는 걷기 추가하기 이런 식으로 하나씩 습관을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열심히 하다가 그만두는 것보다 조금 부족해도 매일 조금씩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이제 마무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어떻게 실천에 옮기실 건지, 그리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행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7가지 신호는 모두 다리에서 먼저 오는 뇌의 경고입니다. 한쪽 다리 힘 빠짐, 감각 둔화, 발끝 끌림, 잦은 넘어짐, 다리 떨림, 휘청거림, 그리고 일시적 힘 빠짐. 이 신호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상식이 있습니다. 뇌경색은 갑자기 오는 병이다. 하지만 올바른 사실은 이겁니다. 뇌경색은 미리 알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병입니다. 다리의 신호를 놓치지만 않는다면요. 얼굴이 비뚤어지고 말이 어눌해질 때는 이미 뇌혈관이 막힌 상태입니다. 하지만 다리에서 신호가 올 때는 아직 막히기 전이거나 미세하게 막힌 초기 상태예요. 이때 잡으면 완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20년간 수많은 사례를 보면서 느낀 건 잘못 관리했을 때와 제대로 관리했을 때의 차이가 정말 크다는 겁니다. 다리 신호를 무시하고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며칠 또는 몇 주 내에 완전한 뇌경색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반신마비로 평생 휠체어 생활을 하게 되거나 말을 못하게 되거나 심한 경우 생명까지 위험할 수 있어요. 가족들도 함께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하죠.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초기에 발견해서 치료받으면 완전히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아무 일 없던 것처럼 걷고 운동하고 여행도 다니실 수 있어요. 제가 만난 김명호님처럼요. 김명호님은 다리 신호를 알아차리고 바로 병원에 가셔서 지금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반면 박정수님은 신호를 놓쳐서 지금 재활 치료를 받고 계시죠. 이 차이가 바로 신호를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오늘부터 하루 3분만 시간을 내주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혈압을 재고 양쪽 발 감각을 확인하고 천천히 10걸음을 걸어보세요. 이 단순한 습관이 내일의 뇌를 지킵니다. 3분이면 충분합니다. 혈압계 꺼내서 재는데 1분, 발 감각 체크하는데 30초, 걸어보는데 1분 반. 이 3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부탁드립니다. 신발장에 가서 신발 밑창을 확인해 보세요. 한쪽만 유난히 닳았다면 내일 당장 병원 예약을 잡으세요. 미루지 마세요. 다음 주로 미루지 마시고 내일 바로 전화하세요. 지금 증상이 없어도 예방 차원에서 1년에 한 번은 뇌혈관 검사를 받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60세 이상이시거나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꼭 정기 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뇌경색은 무서운 병이 아니라 놓친 신호의 결과라는 겁니다. 우리 몸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다만 우리가 그 신호를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알아차렸어도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게 문제죠. 오늘부터는 다릅니다. 여러분은 이제 신호를 압니다. 한쪽 다리 힘 빠짐, 감각 둔화, 발끝 끌림, 이 모든 게 뇌가 보내는 경고라는 걸 아시잖아요. 다리의 저림은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휘청거림은 단순한 어지럼증이 아닙니다. 힘 빠짐은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그 순간 바로 기록하고, 바로 확인하고, 바로 행동하세요.
망설이지 마세요. 괜찮아지겠지 하고 기다리지 마세요.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이 지켜야 합니다. 제가 수없이 강조하는 이유는 정말로 이 신호들을 놓쳐서 힘든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다 비슷해요. 그때 그 신호를 알았더라면, 그때 바로 병원에 갔더라면, 이런 후회를 하시거든요. 여러분은 그러지 마세요. 지금 알았으니까 지금부터 실천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주변 분들과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가족, 친구, 이웃 중에도 이 신호를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 정보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공유 버튼을 눌러서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시거나 함께 사시는 가족분들께 이 영상을 보여주세요. 건강은 나 혼자만 지키는 게 아니라 함께 지켜야 하는 거니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아침에 쓰러지는 이유와 혈압 변화, 그리고 뇌 관계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유독 아침 시간대에 뇌경색이 많이 발생하는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꼭 시청해주세요. 혹시 오늘 내용 중에 마음에 남는 부분이 있으셨나요? 공감되는 신호가 있으셨나요? 아니면 주변에 이런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댓글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정보가 될 수 있어요. 함께 나누고 함께 건강해집시다. 감사합니다.